자, 우리 5강이고, 지금 논리와 철학을 볼 텐데, 작년 6월에 논리가 한번 난리가 났던 적이 있는데요. 좀 예측이 됐던 거고, 오르비에다가 제가 쓴 글 검색하면, 재작년 말에, 정치 이슈 때문에 쉽게 나오겠지만, 딱 한 짐은 나올 거다. 나오면, 얘가 나오면 다 죽는다. 그래서 얘는 연습을 하고 가라. 역시 안 나왔죠? 근데 그걸 6월 평가에 갖다 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출제 예측이 날이 서 있다는 얘기고, 들여다보면 보입니다, 마스터들한테는. 그래서 오늘도 이제 필수 배경식 먼저 정리하고 할 건데, 우리 이제 어제 우리 모집반 친구들은 경제에 대해서 한번 흐름을 쭉 잡았고, 과제를 좀 해올 시간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주말 중에 과제를 해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경제 좀 심화로 들어갈 거고, 오늘은 좀 깔고 갈 거예요. 철학에서 기초가 되는 것들. 은근히 난이도가 있는 듯 없는 듯 하고 기술적인 것들도 연습할 수 있는 좋은 지문들 오늘 다 볼 겁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 존재했던 인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맨 처음 발전했던 학문은 철학이야. 그래서 그리스 철학 같은 거 아시죠? 안 보이면 앞쪽으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 철학이 뭐니? 인간에 대한 학문이야. 그래서 원래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답이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했냐?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본 거죠. 인간이 죽고 난 뭔가가 있지 않을까? 매장풍습. 중학교 2학년 때 역사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방금 또 교과서 보고 왔어요, 제가. 그래서 이때 인간은 뭔가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절대자 신이라고 하고 그 신에 대한 학문을 신학이라고 했겠죠.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반대로 인간이 아닌 것들, 인간을 포함한 현상계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을 다루는 학문이 있어야 될 거야. 그래서 현상계를 다루는 학문을 우리는 자연과학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리스 철학 같은 걸 보면은 뭐 세상은 4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물, 불, 바람 뭐 이런 거 했던 게 그 시절 자연과학이었던 거야.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시절이 되게 고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과학적으로 발전이 안 됐다고도 볼 수가 있고 어쨌든 나름대로 명쾌하게 설명했던 건 이쪽이었고 특히 이쪽이 정치랑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중세는 완전히 여기 중심으로 가죠. 그래서 중세에 썼던 논리는 여러분, 자, 그때의 진리는 경전에, 종교 경전에 다 쓰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진리에서 완전히, 자, 여러분 이렇게 두 줄 화살표 왔다 갔다 하는 1학년 때 배우셨죠? 수학에서. 동치명제라는 거. 이 전제가 진리에서 참인 진리를 끄집어내는 거. 이걸 우린 무슨 사고라고 하지? 연역법적 사고라고 해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연역법만 유일하게 존재했던 거야. 그런데 근대 철학으로 근대로 넘어오면서 특히 갈릴레이 같은 사람들이 뭐 했던 거야? 망원 가지고 관측을 한번 해본 거야. 과학기술이 엄청 발달해. 십자군 전쟁하면서 이과 쪽이 발달하게 됐지만은 아라비아 쪽에 과학 물질 문명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망원경 같은 경우로 관찰하기 시작을 해보니까 자, 망원경 같은 경우로 관찰을 한다. 사례를 귀납법으로 연구하는 거죠. 또는 무슨 주의? 경험주의 하는 거죠. 여기는 그럼 뭐 했겠어? 당연히 선험적이었겠죠. 정보분류 체계를 알려드리는 거야. 자, 그리고 당연히 연역법도 있지만 귀납법도 해본 거야. 해보니까 어떻게 되니? 자, 그 시절에는 그랬거든요. 신의 아들이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야. 그래서 모든 것은 인간을 중심으로 우주는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을 거야. 천동설이었죠. 그런데 아무리 관측을 해봐도 천동설인 것 같기도 하지만 야, 틀렸다. 목성에 위성들이 나타났다. 목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구만. 이게 천동설 틀렸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근대가 시작되더라. 여기까지 흐름 잡혀요. 그래서 이 배경이 딱 머릿속에 세팅이 된 상태에서 보셔야 되는 거고 이게 고전문학에도 딱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어제 저녁에 수업을 했으면 이번에 수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리고 있는데 아마 수업을 안 한 것 같아. 여러분, 우리 문학작품 읽어나갈 때 왜 어려운 거냐면 여러분이 이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어서 그래. 오타쿠들 보면 뭔가 막 애니메이션 보고 있는데 나는 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걔는 되게 재밌어. 또 이런 거 예를 들면 지금 전 세계 오징어 게임이란 걸 봐요. 근데 오징어 게임이란 세계관에 몰입이 안 되면 전혀 재미가 없는 거거든. 똑같아 얘들아. 그러면 이 세계관이라는 거는 어제 제가 잠깐 얘기하고 넘어갔었는데 뭐가 만든다? 종교가 만든다야. 그러면 종교가 거의 모든 걸 지배했던 그 시절. 그래서 동양에서는 유교가 지배했던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서양에서는 기독교가 지배했던 시절이 있었을 거라고. 자, 그럼 봐봐. 유교든 동양이든 서양이든
얘네들이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고 차이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아까 풀어봤었던 지문에서 뭐라고 썼냐면 동양에서는 이의 세계와 기의 세계로 나눠서 설명을 했어. 그래서 이는 뭐냐? 여러분이 다들 알고 있는 그 이, 원리 원칙이에요. 진리예요. 절대선이에요. 자, 반면에 이는 원리가 적용된 사례예요. 현상이에요. 그리고 선악이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어떤 문제로 인해서 현상계의 문제가 생긴 부분을 이를 기준으로 얘를 교정해야 된다. 얘를 기준으로 본 거고 얘를 교정 대상으로 봤고, 반대로 기 입장에선 이를 향해 가야 되는 목적이기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이분법적인 관계인 거잖아. 이 이분법적인 관계가 동양에서 이기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서양에서도 있었다고. 그래서 뭐가 지배하는 세상? 형 이상학이 지배하는 세상. 그 세계를 서양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데아라고 했던 거야. 반면에 여기는 자연과학이 지배하는 세상. 어떤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계라고 본 거야. 딱 이 세팅이 돼야 돼. 자, 그러면 동양과 서양의 공통점이 보이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동서양은 이게, 동양에서는 이게 더불어서 같이 존재한다고 했었고요. 서양에서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우리 인간이 여기에 내려와서 살아. 그러니까 한 차원 낮은 차원에 살아. 그래서 동굴의 그림자로 살아간다고 얘기해요. 완전히 단절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거든. 이거 다 아는 걸 거야. 니네가. 왜냐면 중학교 때 안 배웠을 리가 없어. 도덕 시간에 8월 15일을 중학교 1학년 때 개천절이라고 해서 틀린 중1 잼민이가 있다 그러지 않았었니, 내가? 그게 비도덕적인 것처럼 8월 15일이 개천절이면 비도덕적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게 상식적으로 이미 사실 여러분이 중학교 고1까지 다 배웠던 내용들이야. 그럼 이걸 알고 있다고 전제를 딱 하잖아요. 봐. 그러면 여러분, 이 지문은 그냥 뭐 동양 전통에 대한 얘기 같은데 왜 갑자기 플라톤 얘기가 나오고 있냐는 거지. 그리고 방금 제가 설명한 그 내용이 여기 다 박혀 있잖아요. 플라톤은 물질, 가변적인 사물들이 존재하는 현실 세계와 라고 해서 나눠놨죠. 비물질적이고 불변적인 완벽한 이데알이 존재하는 이상 세계를 구분한다.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를 뭐 하고 있어? 여기서 놓치면 안 되시는 건 뭐야? 구분이라는 논리 기호야. 두 개를 쪼개놨다고 저기서 설명드렸다시피. 자, 이데알은 물질로부터 떨어져 있다. 구분한다랑 동의어는 뭐야? 분리되어 있다죠. 그러니까 이데알은 봐, 얘들아. 뭐라고? 그렇죠. 여기는 원리야. 물질은 뭐야? 현상이죠. 마음속에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고 이상세계에서 영혼으로 존재하면서 이데알을 직접 접했던 인간들, 이상세계에서는 되게 완벽한 상태로 있던 인간이 현상계로 내려오면서 기억을 다 상실해. 물질의 한계야 딱 똑같이 실현될 수는 없어. 그래도 그걸 가장 기억 잘 한 사람이 통치자가 되는 게 옳겠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고. 자, 그럼 봐봐. 바로 1번 선지 정답이 돼요. 이유는 율곡의 이와 기는 물질. 다시. 물질은 뭐야? 기야. 그래서 동양에서 이 기로는 어떻게 존재했어? 더불어 존재했어요. 더불어의 논리기호로, 역적 논리기호로 반대되는 개념은 분리죠. 그래서 어떤 단어를 바꿔 쓴 거야? 분리라는 단어가 틀렸다고 바꿔 써놨고 정답은 1번이 딱 보여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이 툭 하고 안 보였던 이유는 굉장히 단어가 많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2000 단어까지, 1800단어까지 될 거야. 그럼 여기에서 분리라는 단어가 보이기가 매우 힘든 거예요. 그런데 머릿속에 저게 세팅돼 있었으면 보일 확률이 확 높아진다는 거지. 자, 그럼 마찬가지다. 자, 그럼 이제 발췌독 노란색 형광펜으로 분리라는 단어가 있는지 봤더니, 또는 분리가 아니라 더불어 존재한다는 분리라는 반대 개념이 있는지 봤더니 어디 있습니까? 서로 다른 성질을 갖지만 어떻다? 더불어 존재한다. 분리됨 없이 존재한다. 보셨나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여러분 한두 단어가 보이기는 힘들어. 왜 보였다? 배경치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내가 아까 조교쌤한테 출력해놔라고 한 뭔가가 그게 뭐냐면, 그 지문이 현대에서의 세속과 탈속을 구분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보를 기본적으로 분류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게 지금 1학년 내신 특히 국공립학교들에서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수능 출제는 이걸로 겹쳐서 들어가시기도 하고, 또 기간제 교사분들이 돌기도 하시니까 이제 사립고등학교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오늘 시간이 되면 보거나 다음 주에 볼 건데, 그걸 보시면 알겠지만 고전 문학이나 현대 문학에서도 이렇게 뭔가 공간 구분 개념,
저 따라와 보세요. 그럼 공간 구분 개념을 했다는 건 뭐니? 그렇죠. 서양에서는 여기가 뭐야? 말 그대로 이상세계야. 여기가 어디야? 현실세계야. 자, 그럼 봐봐. 저기 지문에 나온 내용이잖아. 여러분, 이걸 불교적 가치관이라고 보자고요. 불교적 가치관이라고 보면 이상세계는 뭐야? 서쪽, 서방 정토예요. 세속이야, 탈속이야? 탈속이야. 여기는 세속이죠. 또는 뭐야? 속세죠. 이 이분법적인 분류가 있어야 돼. 여기까지 정리하셨어? 잡고 계세요. 저 따라오세요. 자, 여러분, 국어를 전공해서 시험을 내시는 분들, 시험 설계를 세팅하시는 분들 마인드는 똑같아. 저랑 똑같아요. 의도한 건 아니야. 근데 똑같아졌어. 그러니까 봐봐. 문학 작품의 첫 시작이 뭐야? 이곳이 서방 세계라고 배경을 딱 세팅을 하죠. 그런데 서방 세계에 사는 이상적 공간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어디에 사는 사람이 있어? 속세에 사는 사람이 있지.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딱 분리를 해놨잖아. 너 속객이 여기 어떻게 온 거야? 아, 너는 못 들어와. 여기는 이상세계야. 너같이 현실계에서 찌든 더러운 애들은 못 들어오는 거니까 너 알겠는데 일단은 너 몸에 이 속세의 때를 벗고 와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문학작품에도 고전문학작품에도 다 들어가 있는 생각들이고 세계관이기 때문에 이 세계관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문제를 보면은 해석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풀이과정 한 문장 한 문장을 다 이해해서 접근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풀이과정 한 줄 한 줄을 다 이해해서 접근하는 학생도 있을 텐데 그냥 풀고 뭐 그게 실력이고 직관이고 둘째치고 이해는 안 되지만 외워서 자꾸 공부하다 보면은 계속 처져.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좀 행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시면 필요가 있고 우리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행간을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흐름이 잡히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지문 세팅을 딱 볼게요. 저 잡아보세요. 1단락에서는 자, 제가 이제 좀 행간을 해석을 해드리면 이거야. 자, 그 시절의 세계관을 먼저 세팅을 딱 해요. 자, 그 시절의 세계관은 다들 알다시피 뭐야? 유교야.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세계관에서 작동하는 일종의 물리 법칙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GTA라는 게임을 보면은 무슨 엔진 같은 거 쓴다고 하잖아요. 그래픽 엔진 같은 거. 그러니까 세계관의 작동 원리라고 해볼게. 세계관의 작동 원리는 뭐냐? 이기론이에요. 자, 그럼 봐봐. 유교라는 세계관에서, 유교라는 종교에서, 유교라는 세계관에서, 자, 우리 인간한테 어떻게 살라고 하냐면, 성인이 되라고 얘기해. 그럼 성인이 뭔데? 천도, 하늘의 도를 실행해서 성인에 다가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인이 되는 학문이니까 유교의 다른 말은 뭐였어? 성학이었어.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인간이 성인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성인이 됐냐면 이 단어를 미안해 요즘 진짜 막 문해력 문제라 그래가 내가 한 번씩 너무 빵 터질 때가 많아. 고지식하다 하이지식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여러분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 다 알죠 근데 이거. 자, 이 지문에서 수기치인이라고 하는데 이 수기치인이라는 단어가 딱 보이면 우리 속에는 뭐가 나와야 돼?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아니 이 수업을 한 지 12시간도 안 되고 내가 너무 헷갈리는데 입안에서 한 건지. 선생님 안 한 거 맞죠 입안? 자 봐 얘들아. 이렇게 두 개로 일단 쪼개보면 이거야. 수신, 수양해. 누구를? 자신을. 그래서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게 수신이에요. 그러니까 유교는 일단 나부터 수양하는 거야. 그리고 나면 제가, 가문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가문 다스리는 거 일인가? 엄청난 일이에요. 그때는 가문이 수백 명이야. 지금은 가문이 한두 명, 10명 이러겠지. 그 얘기야. 그럼 가문을 그 시절에 인구도 적었는데 똘똘 뭉칠 수 있다? 치국. 국가를 통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중국 기준으로 국가라고 하면은 만주 벌판 정도였겠죠. 그러니까 그런 국가들이 여러 개 모인 게 중국 대륙이고 얘네는 그거를 세상의 전부라고 본 거야. 평천하. 그래서 뭘 할 수가 있다? 중국을 평정할 수 있다. 중국을 통일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서 시작을 하는 거다? 자기 자신의 수양에서 시작을 해서 뒤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미 여기서 우리가 쪼개볼 수 있는 거 앞쪽은 뭡니까? 개인에 대한 수양론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뒤쪽을 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세상을 다스리는 경세론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수기치인해서 뭐 했어? 수기.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거죠. 수양론.
치인, 통치. 인간을 통치하는 거 뭐라고? 경세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아마 거의 외국에서는 차기 대통령이 정해진 분위기야. 근데 이제 그분 별명이 있어요. 근데 그분 별명이 왜 생겼는지는 알잖아. 전화통화 녹취로 생긴 거잖아. 다 알지? 내 정치 얘기해도 니네 모르는 척 하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봐봐. 내가 그분에 대해서 모르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다만 이제 그게 어쨌든 약간 자기 약점이 될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겠어? 굳이 화낼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전화를 끊어버리고 하면 되는데. 근데 거기서 쌍욕받고 서로 싸우니까 그게 녹취가 돼가지고 야, 대통령 될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수양을 못했기 때문에 뒤쪽이 안 된 거거든요. 뭐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달라지실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돼서 앞으로 누가 됐든 저는 훌륭한 나라, 좋은 나라 다시 만드실 수 있는 분들이 나오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데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데까지 나갈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지금 여러분 나이 때 잘 안 올 수가 있는데 제 나이 때는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도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이제 제가 한창 때에 비하면 거의 이제 지금 멸치예요. 몸무게가 한 20kg 넘게 빠졌어. 근데 왜 그랬냐면 내가 작년에 수업을 하다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어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최대한 수양한다는 마음으로 집이 바로 여기 있거든요. 해운대까지 한번 뛰어갔다 와. 그러면은 체력이 괜찮은 날은 1시간이고 체력이 퍼진 날은 한 2시간씩 걸어갔다 와야 돼. 그게 저는 수양이고 체력을 다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수업할 힘을 얻고 살아갈 힘을 얻거든요. 그리고 내 자기 자신을 일단 갈고 닦는 거야. 그래야 내가 남들 앞에서 떳떳하게 내 일을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유교적 가치관뿐만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얘기 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일단 지문에 좁혀서 보자면 왼쪽이에요. 이렇게. 됐죠? 자, 두 번째 이기론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는 뭐야? 원리야. 진리야. 얘는 불변의 절대 불변적인 거야. 자, 반면에 기는 뭐야? 현상이야. 대상이야. 얘는 변화가 가능한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와 기의 핵심 원리를 세팅해놓고 3단락에서 이제 봐봐. 세기관이 나왔고 작동 원리가 나왔으니까 이제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디에 적용해? 일단 개인적 차원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수양론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럼 수양론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거경, 국리 뭐 있잖아. 4개만 나와도 얘는 한 문제 냈을 텐데 3개 정도니까 아마 나올 확률이 낮았던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4단락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당연히 두 번째 적용으로 뭘 낼 수 있겠어요? 경세론을 낼 수가 있었다는 거야. 자, 그러면 경세론, 세상을 통치하는 건데 얼마나 내용이 많겠어요? 그 중에서도 뭐에 집중하니? 법제를 개혁하는 법제개혁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라는 것을 기반해가지고 지금 작동되는 원리가 있었던 것처럼 얘는 유교와 이기론을 기반해서 작동되는 원리가 있었는데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시절의 왕인 선조라고 하더라도 이기론에 기반해서 유하게 전제해서 신하들한테 물어봐. 야, 지금 난리 났다. 전쟁 나지, 뭐 나지, 우리 왜 이런 거냐라고 물어봤고 그 왕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신하들이 답을 했죠. 신하인 율곡이 답을 했어. 그러면서 율곡이 뭐라고 하냐면 이와 기를 분리하십시오야. 자, 이는 뭐야? 절대적인 거니까 얘는 불변으로 얘를 기준으로 가셔야 되고 여기는 가변으로 교정의 대상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럼 봐봐. 유교에서 이기론을 작동 원리로 해서 개인적 수양론과 경세론의 법제개혁론의 원리가 세팅이 됐잖아. 그럼 이제 실제 조선의 현실에다 적용을 해야죠. 조선 현실에다 적용해 보니까 조선의 법 체계를 얘기해요. 조선의 법 체계는 뭐니? 수교라는 거야. 수교라는 건 몇 단계래? 1단계. 문제가 생겼어? 야, 일단 해결해봐 라고 회의를 열어. 회의를 열어서 괜찮네 라고 하면 하명을 내려서 해봐. 그러면 계속 하다 보면 그게 괜찮아가지고 야, 우리 이걸로 정하자라고 하는 게 수교래. 그 다음에 얘가 계속되다 보면은 야, 괜찮네 라고 이거 별로네, 이건 이런 경우 되겠구나 해가지고 막 정리하다 보면은 그게 록이 된대. 그러다가 마지막에 항구희, 영구히 시행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얘들아, 그럼 얘는 바꿔 얘기하면 불변이지. 드디어 답이 나왔죠. 이와기로 분류하라 그랬잖아. 정보를 이와기로 분류하면 어디서부터 이인 거야? 여기서부터 이야. 여기까지는 기야. 그럼 당연히 기에 해당하는 거는 교정의 대상이실 거고 여기는 불변이고 여기는 유지죠. 이 분류를 딱 5단락에서 하고 6단락에서 7단락에서 최종 적용 정리 끝나는 그런 지문이야. 여기까지 흐름 오셨어?
자, 그래서 필기 쭉 정리해 주시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자, 이쪽으로 와서 이거 다 세팅이 돼 있어야 되고 방학 때 심심하고 할 일 없으면요.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사피엔스 책 사가지고 한번 보세요. 사피엔스 책 한번 사가지고 보시고 이제 저도 노는 거 정말 좋아해요. 어제 이제 고등학교 잼민이들이 갑자기 막 진행시켜! 막 이러길래 뭘 진행시켜? 이랬더니 방탈출하러 간대요. 이제 딱 10년 전에 저도 헤어졌던 여자친구랑 방탈출 했던 기억이 딱 떠오르면서 나도 방탈출을 오랜만에 한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으나 여러분 수업 준비를 해야죠. 바빠 죽겠는데 언제 하겠어. 그리고 제자 중에 이제 군대 가는 애가 있는데 갑자기 부산 놀러 왔다고 부르는 거야. 갔더니 부산에 이제 되게 유명한 클럽 중에 뭐 아지트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 놀고 있다고 나보고 같이 놀재. 거의 이제 마음속은 이미 그 속에 들어가 있었지. 물론 이제 보통 이제 제 나이 먹으면은 못 들어가게 해요. 전문 용어로 입밴이라고 입굿벤치를 받는데 그 친구가 워낙 또 그런 데를 잘 다니나 봐. 그래서 같이 놀자고 했었는데 놀 수가 없죠. 왜? 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제자가 그러는 거야. 선생님 언제 놀고 언제 하려고 계속 그렇게 일만 하세요라고 걔 눈에도 그렇게 보였나 봐.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 알아서 잘 놀고 있고 재밌게 잘 살고 있으니까 우리 제자들 걱정하실 필요 없고 저는 그냥 이게 재밌어졌어요. 어느 순간. 여러분 나이 때 저는 그 누구보다 게임을 좋아했고 20대 때 그 누구보다 노는 걸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내 업에 있어서 프로의식이라는 게 생기고 나니까 이것만큼 재밌는 게 없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거는 사피엔스라 그래서 그냥 지금의 우리 인류에 대한 규정을 하는 그 역사서에 압축적으로 다 담겨 있고 수능 지문에 녹여서 다 나오는 거고 문학이고 독서가 할 거 없이 배경으로 세팅되어 있는 거니까 싹 다 한번 정리를 하시고 지문 정리는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실제로 내가 여기 필기한 거 가지고 답이 다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저 필기를 뽑아내는 풀이 과정을 저랑 같이 봐야 되겠죠. 이쪽으로 봅시다. 자, 봐 얘들아. 1달러 주제 세팅. 자, 유학이라는 거는 뭐래? 수기치인을 한데 성인이 된대. 그러니까 봐봐. 수기는 읽어보니까 뭐였어? 수기는 자신을 수양하는 거래. 치인은 통치하는 거래. 내가 어디다 현관펜 치는지 보이시죠? 수양할 때 숫자고 닦는다 숫자지. 통치할 때 치자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주제니까 반복되는 단어에 집중을 하는 거고 성인이 목적이니까 유학, 성학이라고도 불리는 거라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밑줄을 아무데나 치는 게 아니라 주제에다 치는 거야. 어디에다 치는 거야? 반복되는 거에 치시는 거고 강조되시는 거에 치시는 거고 뒷받침되는 거에 치는 거예요. 자, 현금에 안 쳐도 돼. 암산으로 되시면. 그런데 암산 안 되는 거 아니까 지금은 구분 동작으로 배우시는 거예요. 객관화시켜서 스스로 이거를 내가 잡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연필로 푸시고 샤프로 푸시고 다시 한번 현관펜으로 다시 한번 비교해서 교정을 하시고 교정할 게 필요해서 프린트를 2개 받으셔도 되고 그걸 2개를 총합해가지고 교재에다 당근하는 과정까지 해주셔야 돼. 한 지문 한 지문 30지문 정도 수영한다는 생각으로 닦고 나면 몸이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야? 하늘의 도리인 천도와 합일이 돼야 된대. 그 합일이 된 사람이 성인이래. 그럼 결국에는 천도, 성인 목적이죠. 천도 그 자체도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성인 다 목적이죠. 수기치인은 그럼 뭐야? 과정이죠. 자, 결국 정리 한 번이 오케이. 수기, 치인, 즉 자기 자신을 닦고 나라를 통치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인이 되자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수기에서 끝나버리면 뭐야?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인 거지. 왜 그러겠어? 플라톤도 그 얘기했잖아. 가장 이상적인 세계에 다가간 사람이 통치자가 돼야 된다. 자금 시대를 보면 그렇잖아요. 너무 지금 아쉽고 국회 보내주세요, 저를 다른 건 모르겠어. 교육부 장관 시켜주시면 제가 우리나라 교육 문제들은 얼추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말로라도 얘기를 하고 싶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분들은 진짜 보통 사람들은 아니셔야 되는데 난 진짜 무슨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난 진짜 너무 비현실적이어가지고 며칠 전까지 일어났던 일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었고 아니 매일매일이 너무 신기해. 오늘인가? 체포를 아침에 하는데 체포를 하니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광경을 내가 두 눈으로 보고 있을지 몰랐어. 너무 지금 솔직히 좀 웃기고 한편으로 이 나라가 제대로 서는 과정에 있기도 한 것 같기도 해. 왜냐면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서야 사람들이 이게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라고 느끼는데 저런 게 대충 넘어가 버리면 그 누구라도 똑바로 살겠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그 시절에 율곡 2분의 목적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율곡의 수양론이죠. 자, 봐. 수기치인에 노란색으로 한번 형광펜 엮어볼게. 수기, 자신을 닦는다, 수양론. 그 다음에 치인, 통치한다, 경세론. 보이시죠? 자, 그런데 이 세계관의 배경 세팅은 이기론이라는 거잖아. 이는 뭐야? 원리고 법칙이에요. 기는 뭐야? 가변적인 거고 물질이야.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원리. 여기는 뭐라고? 현상. 여기는 뭐야? 불변. 여기는 뭐야? 가변. 보이시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성질은 다르지만 더불어 존재한다, 분리됨 없다라고 두 번 얘기해줬고, 이런 이화기의 특징을 꼭 하고 뽑아내는데, 물론 이제 제가 뭐 작은 따옴표에 집중하기도 했었고, 뭔가 법칙이다, 원리이다, 서술어 같은 기능을 하는 단어들에다가 형광펜 친 부분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전혀 배경치 없는 상태에서 기술만으로는 되게 한계가 와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없어도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들은 좀 이따 볼 거야. 근데 이 정도 난이도는 배경식 아예 없이는 좀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한번 해봤고, 배경식을 약간 분리시켜서 보기보다는 지문에서 보는 게 제일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좀 길더라도 잘 활용해 주시고. 자, 넘어갈게. 수양론의 한 가지 기반으로, 뭐 그래서 이통기구를 해가지고 결국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그렇죠, 수양론이죠. 그래서 이제 수양론을 이기론을 바탕으로 적용을 해보자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동일한 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기질상의 병폐를 이를 기준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PS 구조죠. 그래서 기질 정하면 이를 성취할 수 있겠다.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1번 거경, 2번 국리, 3번 역행인데, 뭐 정보량이 한두 세 개 정도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따로 되진 않을 것 같고, 나중에 따로 내면 돌아와서 확인하시면 돼. 그때 어제 푸셨던 오버슈팅 지문에 첫 단락을 29번 와가지고 따로 왔다 갔다 해도 됐듯이 그런 식으로 사후 처리를 하셔도 되니까 일단 연습을 하시고. 자, 4단락 이제 뭐 나올 차례요? 경세가로가 나올 차례인 거죠. 자, 그럼 경세가 흐름도 한번 잡아보자. 그래서 뭐 이제 경세론을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 법제개혁론으로 수많은 세상을 다스리는 것들 중에, 경영하는 것 중에 법제개혁론이고, 선조라는 왕이 뭐 했어? 이화기를 전제로 물어봤어. 요즘 난리가 너무 많네.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 너희 해결 방법을 좀 알려줘. 그랬더니 신하들이 답변을 했는데, 자, 뭐라고 했니?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 법제다. 자, 우리 전제는 이기론이었어요. 그럼 이기론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거는 이야, 기야? 기죠. 변할 수 없는 거 왕도 이고요, 얻은 정치 이고요, 상강 이고요, 오륜 이라는 거야. 다시 한번 강조하죠. 이는 뭐니? 왕도 오륜이야. 고쳐 안 고쳐? 안 고쳐. 법제 기야. 기를 고쳐야 된다라고 원리 세팅을 하고, 야, 그러면 조선의 법제는 어떻게 돼 있는데? 수교래요. 자, 그래서 1단계, 일단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회의 열어서 해결을 해. 자, 이 지침이 괜찮아? 괜찮은 것 같으면 이제 어떻게? 계속 써먹어야 되겠죠? 그거를 하명하는 법령, 그게 바로 뭐다? 수교다. 자, 좋아. 수교를 했어. 그 뒤로 어떻게 되니? 로그로 가. 여기에 수록된 규정들 가운데 그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연구하게 갔다. 지속적으로 연구해졌다. 변화가 없다. 이죠. 여기까지 기죠. 여기까지 되셨니? 그래서 정보 분류를 딱 이화기로 분류를 하셨어야 돼, 이제. 자, 이제 6단락 갑니다. 그러면서 봤더니 경국 대전이잖아. 대전은 이였잖아. 이예요. 양법민 뭡니까? 이예요. 항구이 시행한다. 이예요. 실제로 조선왕조 끝날 때까지니까 영구이 시행된 거 맞죠? 조정선건 이라니까 오케이, 알겠어. 자, 그러면 결국 7단락 이화기를 분류해서 기를 교정하고 이를 지켜야 되는 거죠. 이를 변혁하자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니? 그 중에서도 폐단이 있는 여러 법령 기를 교정하다요. 그래서 이를 회복하자는 거야. 부당한 법령 기 교정하자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끝. 그러니까 이 지문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이거 여러분한테 어쨌든 처음 보는 지문 어떻게든 비비는 연습을 시켜야 돼. 그래서 제가 항상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체력이 좋고 살아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친구들, 자질이 있는 친구들은 스스로 일어나는 힘을 기릅니다. 근데 그 힘은 분명히 인생 살면서 언제고 필요한 능력인데,
한편으로는 누군가 먼저 간 길이면 이렇게 끌어다 당겨주기도 해야 되는 거잖아. 뉴턴이 그 얘기했나?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봐라. 제가 180, 키가 좀 180 조금 안 돼요. 제가 과장을 제일 싫어하는데 키가 180 조금 안 되고 거인은 아니야. 근데 국어의 지적 능력이나 국어 입시에 있어서만큼은 거인이니까 그냥 어느새 제 어깨 위에 올라가서 멀리 보시고 2년 뒤에는 그냥 잊어버리고 사시면 돼.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16번 볼게. 자, 성학은 유교의 다른 말이었죠. 하늘의 돌이 천도의 다른 말이었죠. 하늘천, 돌이 도자 당연히 아실 것이고 길도자 아실 거고 합일된 사람, 그렇지. 끝났네. 이게 목적이잖아. 그 합일된 사람 뭐였어? 성인. 일단락 나와 있는 내용을 어제 얘기했었던 영어의 패러프레이즈를 써가지고 바꿔 썼을 뿐이야. 보이시면 되고 2번 선지 볼게. 성학 지표에서는 유학의 이념이 당연히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일단락 끝에 보였을 거고요. 수교는 아까 5단락에서 과정으로 되게 중요한 주제로 다뤘을 거고 마지막 이제 6단락 대전은 2로 분류가 된다는 게 보이셨고 이제 메인 요리는 5번 선지야. 경국대전은 2지. 개정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개정이 된다. X 끝. 됐니? 2는 뭐야? 항구해야 된다. 변화가 없어야 된다. 변화가 없다. 불변이어야 된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필기하시고. 깔끔하게 5번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이해도를 가지고 문제 푸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국어에서 이게 뚫리시면 다른 과목도 슬슬 뚫리실 거예요. 제가 기회가 될 때 뭐 영어에서도 잡고 계세요. 영어에서도 뭐 수학에서도 느낌은 드릴 텐데 미리 얘기하지만 수학은 이제 너무 고였어. 내가 못 건드리겠어. 이제 능력의 한계가 딱 느껴져. 그래도 올해부터는 다시 제가 서울대 입학하고 나서 5년 차까지 들어갔었어요. 수능 시험장에. 애들을 가르치려면 실전 느낌으로 해야 된다고. 근데 마침 그해 화성인 바이러스라 그때 제일 유명했던 예능이 있었거든. 너무 이제 웃기는 게 그때 제가 딱 출연했을 때 또 찾아오지 마라. 찾아가지고 또 그때 캡처해가지고 보내지 마라. 막 놀리면서 보내지 마라. 그때 이제 김구라 선생님 그때 복귀 첫 방이었어요. 아무튼 그거 나오고 나니까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애들이 다 알아보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방해될까 봐 못 들어갔어요. 거의 연예인이었죠 그때는. 과장 1도 없어 진짜. 길 가고 있으면 택시 탔는데 택시 아저씨가 갑자기 내 얘기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아 진짜야.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그런 얘기도. 근데 애들한테 좀 방해될까 봐 내가 그 뒤로 시험을 안 치다가 요즘 다시 쳐야 되겠다고 느낀 게 이게 자꾸 할아버지가 되니까 수능 실전 감각에서 뭔가 내가 뭔가 지금 비어있다는 느낌도 들고 내가 니네 인생을 이해하려고 뭐 지금 눈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뭔가 이제 눈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고1 잼민이가 깔아놨어요. 브롤스타즈를. 걔네들하고 브롤스타즈를 같이 해줘야 돼. 그리고 이 새끼들이 내가 브롤스타즈 한 번씩 하고 있으면은 영탐이 된다더만. 그래서 방구석에서 내 브롤스타즈 하고 있는 걸 보고 있대. 근데 그 정도의 노력을 하는 게 뭐냐면 정신 연령을 여러분 상태랑 거의 맞춰놔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이게 소통이 되고 뭔가 여러분 느낌에서 볼 수가 있다고. 할아버지가 되게 고생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거야. 자, 갑자기 이 얘기 왜 했냐? 자, 반대로 여러분의 노력도 수능 출제자 마인드셋으로 좀 갖춰주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느낌으로 바꿔놓으세요. 일단 시험 칠 때까지만이라도. 그리고 2년 뒤에 다 까먹고 그냥 여러분 세상 살아. 그때부터는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 일단은 수능 날까지 이게 제일 정확하고 빠른 거고 이렇게 뭔가 정답을 딱 찾아내는 그 과정을 정확하게 경험하는 거 인생에 정말 필요합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세계관의 작동 원리인 이기론 물어볼 수밖에 없죠. 자, 쓰고 가자. 이는 뭐야? 원리, 불변. 기는 현상, 가변. 천재지변은 현상이다. 이가 원리지만 우리 더불어 존재한다. 오케이. 자, 기는 만물에 내재된 법칙이다. 야, 1, 2번에서 벌써 얼마나 친절하게 주니. 기는 뭐라고? 원리야 현상이야? 기는 현상이라니까. 맞아? 그러면 뭐야? 법칙이야? 현상이라니까. 원리가 법칙이잖아. 법칙이란 단어 알죠? 얘들아, 자, 우리 집합 분류를 해보자고요. 자, 원리가 있고 현상이 있다니까. 법칙이는 여기에 들어가야지. 이해됐어? 뭐가 틀렸어? 그래서 법칙이 아니라고요. 정답 2번 끝이라고.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 분류 세팅이 안 돼 있으면 피곤해. 선생님, 부산 자사고 내신 거기 보시면요, 앞쪽에 문제가 있어. 오케이? 그거 좀 출력을 해놔야 될 것 같아. 애들한테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뭔지 모르죠?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일단 출력을 걸어놔봐. 자, 계속해서 볼게, 얘들아. 3, 4, 5번인데, 자, 법제가 기니까 이에 속하지 않고, 어쨌든 뭐야? 목적은 이, 지향은 이. 그래서 뭐 해야 돼? 교정해서 여기에 극한으로 다가가야 된다니까. 4번 선지, 탁한 기지를, 문제를 어떻게 하자? 해결하자. 그래서 뭐로 가자? 목적인 이로 가자. 5번 선지, 모든 사물들은 동일한 이를 갖지만 서로 다른 기로 말미암아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래, 원리는 동일하더라도 현상이 다양할 수 있는 이유까지 설명이 끝났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게 선지가 독립적으로 OX인 경우도 있겠으나 이렇게 1, 2번에서 뭐만 바꿔준 거야? 야, 기는 현상이니 법칙이니? 현상이요. 이것만 가지고 답이 나오게끔 설계가 됐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필기하세요. 미안해. 다 졸고 있어. 하품을 두 명이나 아주. 미안해요. 필기하시고. 됐니?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18번. 기억. 18번의 기억. 수기치. 자, 봐. 수기와 치는 각각 이와 1번부터 틀렸죠. 뭐를 정화해야 돼? 기라니까. 이는 목적이라고. 여긴 절대 선이라고. 자, 2번. 대립적이야? 분리야? 더불어 존재한다 그랬는데 더불어라는 말과 반대말이 분리잖아. 아니다 다를까 여기 2번 선지는 독립선지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정답 선지로 더불어냐 분리로 또 한 번 물어보고 있잖아요. 또 한 번만 물어봤을까? 1번 선지에 보시면 더불어 존재한다고 또 물어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묻는 정보가 딱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세부 정보 하나하나 왔다 갔다가 아니야. 핵심 정보를 잡아놓으면 바로 보이는 거고. 3번 선지.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 모두 천도실현. 정답 1번, 3번 끝이겠네요. 성인은 이미 목적에 다다른 사람인데 기질병폐가 해소돼서 여기로 온 사람인 거고. 5번 선지. 뭐 발차도 K 이거는. 정답 3번 끝이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천도가 목적이잖아. 유학의 도가 천도, 하늘의 도잖아. 됐죠? 하느님의 뜻, 천도. 됐습니까? 자, 오른쪽 넘어간다. 풀었고, 여기도 봐, 이제. 좀만 집중할게. 3분 안에 끝낼게, 얘들아. 자, 이 기론을 바탕으로 한 경세론의 실천으로서 법제개혁론을 주장했다. 자,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작동원리 이 기론이죠. 경세론의 적용이죠. 2번 또는 봐. 얘를 근거로 경세론을 주장했죠. 2번 선지 보셔. 이와 기에 대한 끝났네요. 자, 우리 아까 사단락 전개 방식 왕이 뭐 했어요? 전제는 이 기론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물어보고 신하가 답하는 구조였지 잘못된 견해 X, 전제는 둘 다 이 기론으로 동일했다는 거야. 정답 2번 끝이야. 여기까지 되셨니? 매우 스무스하게 정답이 쭉쭉 나온다는 게 이 배경이 있었으면 된다는 게 좀 보이셨으면 좋겠고. 친구는 이 수업 전에 들었어요, 혹시? 영상으로? 처음 봐요? 오케이. 수업을 좀 잘 따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자, 딱 1분만 정리할게요. 저 따라오세요. 자, 여러분이 이제 중학교 때보다 키도 많이 성장했고 정신적 성숙도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단순히 니용의 유무만 가지고 정답을 내거나 내신 대비해서는 그랬을 거라고. 그런데 그 암기력 자체도 사실 이런 사고력의 베이스에서 쭉쭉 생겨나는 거니까 지금 뇌를 좀 이렇게 사고력을 길러주는 시즌을 정확하게 가져가 주시고 다시 3월달 학교 개학하면 내신 시즌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 입시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이건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적응의 문제인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좀 반성하는 것 중에 학생들한테 조언을 잘못해 준 적이 많아. 애들아 뭐 코딩 배워라, 미국 가라. 우리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 소아과 의사야. 뭐 매형은 치과 의사야. 우리 매형은 또 서울대 화학과를 학사로 들어가 석박을 하다가 치전을 갔어. 근데 이 사람 두 사람이 의사고 치과 의사면 되게 잘 살 것 같잖아. 그렇지도 않아. 그래서 이 사람들도 막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고민을 했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미리 얘기할게. 세상은 너무 빨리 바뀌어요. 내가 60년 전이면 뭐 했어야 되니? 육사 갔어야 돼. 하나에 들어갔어야 돼요. 자, 40년 전이면 그땐 전문직 했어야 돼. 왜냐면 40년 전에 전문직 했던 사람들은 김앤장 같은 로펌을 세웠고요. 전국에 있는 굵직굵직한 대형 병원을 세웠고 사실은 그때 전문직 하지 않더라도 사업계가 되게 많았어. 20년 전에는 콩봉했어야죠. 지금은 나도 모르겠어. 알 것 같긴 한데 내가 니네한테 야 코인해 이럴 순 없잖아. 내가 니네한테 야 코인해야 돼. 미래는 코인이야. 미친놈 그럴 거 아니야. 선생님은 하세요? 했지. 어떻게 됐어요? 한 2번 정도 날려먹었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내가 뭐 코인에 같은 소리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요, 그 누구도 여러분한테 이게 맞아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니네가 찾고 니네가 선택해. 왜? 그게 내 인생이잖아. 부모님이 이거 해. 주변에서 저거 해. 네 인생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 인생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내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면은 수많은 적응해야 되는 변수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변수들을 잘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지금처럼 해왔던 내신이 아닌 느낌으로 이 질문을 바라보는 거. 영상 여기까지입니다.